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그런 전망, 이야기, 주장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오직 이 유럽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2개 야전 군급 부대, 14개 사단 등 해서 2개 야전 군급 부대를 새로 창설한다 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저지르려 하는 푸틴인데요. 지금 이 러시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언제쯤 정말 유럽을 침공할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예상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는 16대 격파, 차량은 44대 격파, 특수장비는 3대 격파, 야포 26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1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 라고 밝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이 전과가 약간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그리고 로보티네, 또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 주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총 70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이 어렵다. 그동안은 적을 격퇴 중이다, 안정적이다 이러더니 오늘은 또 전선이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21일 새벽에 폭격기와 전투기, 드론 등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내륙을 향해서, 키우 등 내륙을 향해서 대공습을 감행했는데, 여기에는 투플레프 95 MS 폭격기 11대가 떴어요. 그리고 미그 31K 전투기, 여기에는 킨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겠죠. 3대, 이렇게 해서 이 투플레프 95 MS가 11대니까 그 중에 그 최대 6발의 KH-55 공중발사 순환미사일 쏠 수 있는데 아마 한 40-50발 정도는 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에서 29발을 요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그 31K 전투기는 주로 벨라루스 쪽에서 출격해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킨잘 미사일을 쐈고요. 그건 다 요격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왜냐? 제가 어제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가지고 국경에서 62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내륙의 전략 폭격기, 핵기지죠. 엥겔스2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 기지에서 운용하는 투플레프 95 MS, 멀쩡한 것들 많이 있겠죠. 평소에 한 40대 거기 배치되어 있으니까 11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 상황은 좀 이따가 나오지 싶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제크 설리반은 20일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와 면담을 나누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여러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문제 등등 해서 지금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람슈타인 회의에서 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안이 논의가 됐다고 하죠.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F-16, 이제 곧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F-16 전투기용 무장, 1억 5천만 유로어치, 그러니까 한 2천억 원 넘는 돈이 되겠죠. 신규 발주해서 F-16에 들어가는 이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유도 무기, 이런 것들 해서 한 2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네덜란드가 직접 발주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예상 도색인데, F-16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공군용으로 도색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좀 어울리기도 하네요. 빨리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아마 곧 제가 군사TV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이 언제 몇 대가 들어갈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총리는 차단된 미 군사 지원, 그러니까 610억 달러어치
올해 예산에서 지원이 되기로 했는데 공화당이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죠. 그런데 이 예산들이 이르면 이번 달에 재개된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미 공화당에서는 615달러 오케이 좋은데 그거 그냥은 안 되고 그냥 뭐 공짜로 주는 건 안 되고 차관으로 지원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해주자 이런 거고 그래서 절충안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달 재개된다. 재개되면 이 미국의 지원이 안 된 이 시기부터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재개되면 뭐 우크라이나가 꽤 좀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는 곧 연 최대 2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만 대를 하루로 나눠봤어요. 하루로 나눠보니까 365일 나누니까 하루 5,479대의 드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폭 드론이든 뭐든 5,479대. 이야, 이거 뭐 포탄보다 더 많죠. 그래서 포탄이야 뭐 그냥 적을 향해서 쏟아 부어도 18발 대대 한 개 대대가 일제 사격 18발 또는 36발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전과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죠. 그런데 드론은 보고 그냥 때리는 거니까 물론 전부 다가 자폭 드론은 아닙니다만은 200만 대라면 이거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200만 대면 이런 모습 연출할 수 있죠. 러시아 공항을 향해서 이렇게 군집 드론을 그냥 들어가서 여기다가 일부는 이 정찰 포드를 장착하고 일부는 그냥 RPG 로켓 장착해서 여기저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공항 하나 초토화시키는 건 시간 문제겠다. 왜? 이거 뭐 아무리 기관포로 갈기고 해도 이게 뭐 다 격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물론 여기는 사진 한 커트에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넣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촘촘 안 하겠죠. 아주 넓은 기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기관총으로 그냥 뭐 한다 하더라도 뭐 여기저기 우수수 그냥 대충 얻어 걸려서 떨어지는 이런 밀집도는 아니겠죠. 그러니 200만 대면 이 정도로 떼거지로 그냥 공격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저도 기대해 보겠고 이거 남의 일은 아니다. 북한도 할 거다. 왜? 돈이 크게 안 드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기지에 드론 제머 또는 드론 요격용 무기 뭐 이런 것들 정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KH-35 대한미사일, 즉 우란이죠. 우란. 이걸 구형 이제 대한미사일인데 이걸로 하르키우 시내의 민가를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정통으로 조준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러시아는 1분기 중에 외국 기업들이 출국세로 3억 8,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 뭐 러시아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나가는 기업들 많죠. 근데 나가는데 그냥은 못 나가. 세금 내고 나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세금조로 3억 8,500만 달러의 현찰을 벌었다라는 거고요. 메드베데프, 푸틴이 2선하고 헌법에 의해서 3선 연임을 할 수 없으니까 총리로 한번 그냥 내려앉고 실세 총리 그리고 바지 대통령으로 앉았던 메드베데프죠. 이 메드베데프가 정말 핵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처음 했습니다. 프랑스 지도부가 요즘 뭐 파병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제는 또 2,000명 정도의 예단급 전투 병력을 파병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자 프랑스 지도부 정말 니들 파병하면 뭐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자기의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정말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프랑스 지도부의 거시기 남자의 거시기를 기요틴에 얹어놓고 잘라버리겠다. 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등 프랑스 지도부를 거시기를 잘라버리겠다. 기요틴으로. 와 정말 이게 국가 지도자가 말로 해서 뭐 하기사 뭐 우리나라 지도자도 뭐
자기 형수를 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하겠다라고 한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1대1로 대화를 한 건데 여기는 와 그냥 전 세계인이 다 보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공개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기어틴으로 잘라버리겠다. 와 정말 기가 찹니다. 자포리자 주지사는 이 우크라이나 측이죠. 로보티네가 정말 치열하게 교전하고 위험하긴 하지만 하다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위기감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면요. 굉장히 많은 포격 전투를 했는데요. 북부 노스가자 그리고 중부 지역 그리고 이 라파 국경 검문소 지역 다 할 것 없이 많은 폭격과 이 노스가자 지역에서는 시가전도 벌였고요. 이런 일을 했네요. 전사자는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적 250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미 하원 의장 여기는 공화당이니까 하원은 공화당의 의장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편이죠. 그래서 지금 뭐 네타냐후를 저렇게 다들 비난하는데 좀 양측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불러서 상하원 합동연설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민주당 상원의원 19명이 바이든에게 팔레스타인 지금 산 또는 이 가자 여기 팔레스타인 건국하는 그래서 이 이국가 체제로 완전히 그냥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는 이 건국에 대한 대담한 조치 그러니까 화끈하게 좀 건국시켜줘라 라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극단으로 나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미 공화당은 빨리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싶고 이 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싶고 그게 이제 그럼 서로 우리 지원 다 해주는 걸로 좀 합의 좀 보자. 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나라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지금 사우디 이런 식으로 이제 순방을 하죠. 인지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자, 미 관료 백악관 인사라고 하는데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스라엘군이 지원 물자 즉 미국이 지원해주는 이 지원 물자 군사 지원 물자죠. 이걸 국제법을 준수해서 즉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사용 보증서 그러니까 우리 절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걸 서면으로 해서 미국에 제출하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군은 그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기네들은 우리 민간인 공격 안 한다. 우리는 하마스만 공격한다 라는 거니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이 국경 검문소 지역이죠. 이 공세 시작까지는 준비는 다 됐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냐? 여기에 민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대피시키고 나서 공격해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위급 인사 보안국장을 제거했죠. 이런 알시파 병원 소탕 작전을 하면서 300명의 하마스를 알시파 병원에서 체포했고 90명의 하마스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한 대대급 병력이 알시파 병원에 들어가서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방패 삼아 장악하고 여기에 다시 전쟁 지휘부를 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 공격했다 하고 비난을 하겠죠. 이스라엘군은 산지구의 툴캄 지역에서 대규모 소탕작전을 시작했는데 이 산지구 여기죠. 여기 밑은 예루살렘이고 이 중에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과 거의 접해 있는 곳이죠. 툴캄. 이 지역에 그동안 경찰병력 이런 것들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전차, 장갑차 등등 완전히 중화기들 집어넣어서 대규모 소탕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이라크 저항군은 텔아비브에 있는 발전소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리의 성전은 계속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발표 메시지고, 우리가 이렇게 드론 공격했어 하고 드론이 뜨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발전소에 들어가서 폭격하고, 발전소가 번쩍하고, 이런 영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텔아비브 쪽에서 발전소 등등 공격받고 폭발 있고, 아이언돔이 치솟아 오르고 이런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뻥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미국 중부사는
후티의 드론 그리고 수상 무인 자폭 드론 등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걸 격퇴했다. 그리고 피해는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렇게 후티의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 그전에는 영상, 사진 이런 것 좀 같이 보여줬는데 어느 날부터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부끄럽겠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정말 전쟁을 유럽과 하려는 모양입니다. 엄청난 인원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추가 징병과 동원, 용병 확충을 통해 대대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동향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서방 전문가들이 전망한 시기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 나토와의 대규모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정말 세계대전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키예프 나치 세력의 군대를 몰아내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적 성공에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월 20일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직접 주재한 국방부 주요 참모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평가하면서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불법으로 장악했던 영토의 5분의 1을 탈환했으며 아우디우카 탈환 이후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인 진군을 명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우리는 수십만 명 규모의 계약병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징병과 동원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2개의 제병연합군과 14개 사단, 16개 예단을 새로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지난 2022년 9월 동원령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추가 동원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2023년 1월까지 30만 2,503명을 동원해 이 가운데 8만 2천여 명을 전선에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정부가 예비군 계급별 정년을 5년씩 상향해 55세까지 동원하는 체제를 구축했고 최종적으로 120만 명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규 병력 충원을 통해 확보할 대병력을 무장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제 전반을 사실상의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신규 창설되는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토와의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쇼이구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부 군광구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불리가 중장이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파격적인 인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ISW는 이번 인사가 지난 2년여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장거리 원정 작전 능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가 중장은 유사시 나토에 대적하는 서부 군광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인물로 이번 신규 부대 창설과 병참 개혁의 총괄 지휘를 맡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 창설되는 2개 제병연합군과 14개 사단은 상당한 규모의 군수지원 제대를 휘하에 두고 장거리 침공작전에 최적화된 형태로 부대가 조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W는 푸틴 대통령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실로비키에게 일정 수준 고통을 분담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세계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영구 집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푸틴과 그 주변 세력들의 위험한 도박, 과연 세계사에서 어떤 충격파를 가져올지 우려됩니다. 네,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종합한 거예요. 일단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 국방부 주요 참모 회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게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또 안 보여요. 주요 참모 회의를 하는데 총참모장이 안 보인다. 정말 게라시모프는 죽었던지 아니면 정말 뭐 아주 가혹하게 숙청됐던지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나치에게 불법으로 강점되고 있는 영토 중에서 5분의 1을 확보했다. 헤르손 남부, 자포리자 남부,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일부 뭐 이렇게 해서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끝까지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동원한다. 추가 동원하는데 지난 2022년에 30만 명 동원했으니 토탈 120만 명 동원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90만 명 동원한다. 그때는 30만 명 동원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5선에 성공했고 앞으로 6년간은 뭐 탄탄대로고 그러니 90만 명 동원한다. 55세까지 예비군 한다 이거예요. 와, 55세.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제대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은데 만약에 뭐 작년 같으면 제가 예비군 가야 되겠네요. 예비군 가서 제가 과연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예, 마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90만 명을 추가로 모으는데 그 중에서 2개 야전군급 부대를 따로 만들고 여기에 14개 사단, 16개 예단, 이 사단과 예단은 분리해요. 따로따로입니다. 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게 만들어서 서부군광부에 넣는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에 이 사람을 임명했어요. 중장입니다. 원래는 상장급을 차관에 올렸는데 중장을 올렸어요. 군수 담당.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BTG 대대급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마치 전투예단처럼 예단 전투단처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대전투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대대전투단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잘했는데 실제 적진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대대급에서 뭐 군수 지원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BTG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이 장기 원정작전 군수 지원 체계를 네가 확립해.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서부군광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도 서부군광부 군수 사령관인 것이죠. 그래서 서부군광부는 여기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발틱 3국, 뭐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하고 되는 바로 이 지역이죠. 여기 이 2개 야전군, 14개 사단, 16개 예단을 다 여기다가 준다 이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바로 나토를 침공할 전력이다 라는 거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 26년, 27년 이때 공격한다 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 자 그런데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나라에서도 일부 부담하겠지만 야 올리가르히 니들 전경유착에서 돈 엄청 벌었잖아 니들 돈 내. 실로비키 니들 또 그동안 권력 엄청 누렸잖아 니들 돈 내. 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돈 탈탈 털어서 여기 내놔야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굴복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주면 이 부대들이 세팅이 되어서 나토와의 진짜 전쟁이 발틱 3국 공격할 것이니까 전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미국 CIA 등이 또 작업을 하겠죠. 야 니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쟤들 다 준다고? 바보냐?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겠죠. 그러면 우린 못 준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전이 또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뭔가 그 무력 충돌은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러시아 내전이 낫겠죠. 미국 CIA, 뭐 영국 MI6 등이 얼마나 작업을 잘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자 이런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지만 지구 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하고 엄청난 영향이 있죠. 유럽과 우리가 계속 무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